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말이 두렵지 않은 어른이 된다는 것. 지은이는 김이섭.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독일 자르브 리켄 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부전공으로 사회학과 문헌학을 공부했다. 오랫동안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등에서 문학과 문화를 강의했다. 옛말에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화는 입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설저유부, 혀 아래에 도끼가 숨어 있다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늘 말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입에 도끼를 문 채 태어나 그 도끼로 남을 베다가 끝내는 나 자신을 베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던진 말과 태도는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귀하다고 해서 남이 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천하게 여길수록 나 자신이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화쟁은 원효 사상의 핵심입니다. 서로 다른 주장과 관점을 배척하지 않고 조화롭게 아우르려는 철학입니다. 모든 논쟁을 다툼이 아니라 화합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원효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비유로 이를 설명합니다. 각자가 만진 부분만 놓고 보면 모두 옳습니다. 그래서 계시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코끼리 전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계비이기도 합니다. 전체의 맥락에서는 틀리고 부분의 맥락에서는 맞는다는 뜻입니다. 계시, 계비는 옳고 그름을 둘로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는 사유입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옳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옳음이 공존합니다. 나와 다른 옳음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깊은 옳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하늘에서 느닷없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무언가가 어느 순간 밖으로 툭 튀어나올 뿐입니다. 행복해서 웃을 수 있고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처럼 말도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고 따뜻한 말로 인해 마음도 더불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장황하게 말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말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스리면 말은 저절로 간결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골디락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높은 경제 성장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상적인 경제 상태를 뜻하는데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갖추어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 춥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딱 알맞은 조건의 행성을 가리킬 때 쓰이기도 합니다. 말의 온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따뜻한 온도는
마음의 온도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따뜻하면 마음이 오가고, 마음이 오가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에 좋은 말이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말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나를 단단하게 세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에 불과합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꼴불견입니다. 말이 행동을 앞서는 사람보다 말로 행동을 책임지는 사람이 좋습니다. 개가 잘 짖는다고 훌륭하다 할 수 없고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어질다 할 수 없다. 장자. 말의 씨는 마음의 씨와도 같습니다. 덕담을 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악담을 하면 마음이 사나워집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가장 먼저 듣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라도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상대에게 필요한 것은 다그침이 아니라 북돋움이며 질책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반상, 즉 양반과 상사람의 구별이 엄격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양반 2명이 푸죽간에 들어섰습니다. 한 양반이 먼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백정, 쇠고기 1근 줘. 곧바로 다른 양반도 주문했습니다. 이보시게 김씨, 나도 쇠고기 1근 주시게나. 푸죽간 주인은 말없이 고기를 달아 처음 주문한 양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문한 양반에게는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하며 더 좋아 보이는 고기를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화를 냈습니다. 저 양반하고 나하고 왜 고기가 다른 것이냐? 푸죽한 주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쪽은 백정이 자른 거고 이쪽은 김씨가 자른 거라 그렇습니다요. 내가 다정히 말을 건네면 상대도 따뜻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기성세대는 젊은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말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게는 오른쪽이 상대에게는 왼쪽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가는 말은 아름답게 꾸미지 않고 아름답게 꾸민 말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말을 둘러대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노자 도덕경. 말을 지나치게 꾸미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말을 꾸며대는 사람이 다른 일이라고 꾸미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중에 어진이는 드물다. 공자. 부처님의 전생담을 담은 잡보장 경에 보면 121가지 설화가 실려 있는데 그 안에는 무제칠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로 화안시, 언사시, 심시, 안시, 신시, 상좌시, 방사시가 그것입니다. 화안시는 밝은 얼굴로 베푸는 것이고 언사시는 따뜻한 말로 베푸는 것입니다. 심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시는 다정한 눈빛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신시는 몸으로 하는 보시이며 상좌시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고 방사시는 거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모두 돈이 없어도 누구나 베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말은 덕의 근본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기도 하고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상하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말은 내가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이는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말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건네야 합니다. 대화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을 하려 할 때 생깁니다. 세상에는 말 같지 않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는 말, 저속하고 비열한 말, 틀에 박힌 말, 가볍고 허술한 말. 말에는 뜻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따뜻하고 진솔한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관계를 단단하게 이어줍니다. 장자는 무릇 말이란 입에서 바람처럼 그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뜻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리는 사물에 마땅한 이치이자 사람이 걸어야 할 바른 길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말은 말다워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이라도 핵심을 짚으면 상대의 마음은 얼마든지 움직입니다. 오히려 완곡한 말이 더 깊고 따뜻하게 와 닿기도 합니다. 전곡을 찌르지 못할 것 같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십시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바로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가 오면 애정과 진심을 담아 기꺼이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사마우가 공자에게 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공자가 답했습니다. 어진이는 그 말이 신중하다. 상대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온전히 알아듣는 것 역시 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명제를 이해한 사람은 결국 그것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고 넘어서야 한다. 사다리를 밟고 정상에 도달했다면 그 사다리는 던져버려야 한다는 뜻이죠. 말을 넘어 그 말이 가리키던 뜻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고의 소통은 이심전심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하는 순간, 그때는 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쉽게 말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은 웃고만 있어도 답하지 않아도 마음이 절로 편안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굳이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가 있고 가볍게 웃어 넘기는 것이 현명한 순간도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용이며 그 중용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켜줍니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는 뜻으로 삼사일언과 언필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말에 대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덧붙일수록 흐려지고 비울수록 또렷해집니다. 장황한 말보다 간결한 말이 힘이 있습니다.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할 말만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높여야 하는 것은 언성이 아닌 인성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히 말해 보십시오. 조용한 말에는 단단한 힘이 있습니다. 불후는 썩지 않는다. 오래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썩지 않는 3가지를 일컬어 삼불후라고 했습니다. 즉, 덕을 세우는 일, 공을 세우는 일, 그리고 말을 세우는 일입니다. 말을 바로 세우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니 말부터 바로 세우십시오. 그 말이 오래도록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상선약수, 즉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널리 이롭게 합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포용합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지혜롭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물은 스스로를 낮춥니다. 언제나 아래로 흐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걸 품습니다. 물은
기울지 않습니다. 말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 스스로를 낮추는 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말, 부드러우면서 지혜로운 말, 상대를 감싸고 보듬는 말. 이런 말이 바로 물 같은 말입니다. 좋은 말은 물과 같습니다. 말도 침묵도 모두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합니다. 상대가 물었는데 끝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함구이고,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떠드는 것은 수다입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말을 다루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연설가들은 침묵의 힘을 압니다. 김 안 나는 숭늉이 더 뜨겁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침묵은 무언의 언어이고 여백의 미학입니다. 때로는 침묵해 보십시오. 남이 들을까 두렵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당당해야 말도 당당히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귓속말과 뒷담화가 익숙한 관계는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 관 속에 누워도 막말은 말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막말은 듣는 사람만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도 거칠어지고 품격도 흔들립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사실이 아닌 말, 도리에 어긋나는 말이 그것입니다. 간결하게 말하는 법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해야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가려 쓰는 것이 곧 말을 간결하게 하는 길이며 도리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이런 기출, 사마난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한 번 나가면 내 말이 말이 끄는 수레도 그 말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과도 맞닿아 있지요. 말은 늘 신중해야 하고 입 밖에 나오는 한마디에 책임을 실어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말이 반드시 새어나간다는 사실을 여러 방식으로 경계해 왔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말이 있지요. 중국에도 담장에 귀가 있다, 귀 없는 물고기도 듣는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말하는 입보다 듣는 귀가 훨씬 많습니다. 한번 새어나간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비밀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구시화지문, 즉 입은
재앙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후당의 정치인 풍도는 5왕조 11명의 임금을 섬기며 권세의 한가운데서도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입을 가볍게 놀리지 않은 것이 그 비결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창이 많은 방에 바람이 많이 드는 것처럼 말이 많은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얼마든지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은 스스로 불러들이는 화복인 셈입니다. 입을 조심하면 몸이 편안하고 입을 함부로 열면 뜻하지 않은 화가 찾아옵니다. 결국 말은 늘 우리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법입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치료받고 돌아가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회복됐지만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어느 병원에 걸려있는 문구입니다. 모진 말은 마음을 물어뜯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나무가 기억하는 것을 도끼는 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쉽게 잊지만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고통을 기억한다는 의미이지요. 불교에는 10악이 있습니다. 몸과 입, 마음에서 생겨나는 10가지 악업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4가지는 말을 함부로 해서 저지르는 악업입니다. 거짓된 말, 꾸며대는 말, 이간질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삼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입을 3번 봉하고 말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입을 삼가고 뜻을 삼가고 몸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욕은 욕을 부르고 화는 화를 부릅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치 길이의 작은 쇠붙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곧 혀, 즉 한마디 말을 비유합니다. 우리말에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라고 하지요. 혀의 길이는 고작 10cm 남짓이지만 그 혀 끝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거나 무너뜨리거나 때로는 완전히 꺾어놓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새치 혀가 촌철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촌철활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독일 시인 하이네는 말은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고 산 사람을 묻을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말은 강하고 그만큼 위험합니다. 경북 예천에는 실제로 말의 무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 사람들은 사소한 말 몇 마디 때문에 문중간 분쟁이 일어나자 나그네의 조언에 따라 그 말들을 사발에 뱉어 구덩이에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야 마을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말에 장 단집에는 가도 말 단집에는 가지 마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달달한 말만 골라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입이 달면 마음이 쓸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말을 줄이고 듣기를 늘리라고 했습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생각하라는 1, 2, 3 법칙.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3, 4, 1원도 모두 같은 가르침이지요. 칭기스칸이 남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며 현명해졌다 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입을 열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귀를 엽니다. 경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방식입니다. 불통이 반복되는 문제들도 사실은 제대로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풀릴 수 있습니다. 공자는 60살에 이르러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이 거슬리지 않고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말을 듣는 태도는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흘려보낼지를 아는 것, 그것이 듣기의 지혜입니다. 모르는 일은 분명히 묻는 것이 예다. 공자가 한 말입니다. 그에게 묻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는 한 가지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했고, 배움은 언제나 그러한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본 것이지요. 우리가 질문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배움의 기회를 잃는 데 있습니다. 질문은 나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빈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빈자리야말로 성장의 문이고 타인과 마음이 이어지는 입구가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냥 물으십시오. 우리는 질문을 하면 정답을 얻게 될 거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은 누구에게 묻는가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길을 물을 때는 그 길을 걸어본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법을 몰라 답답할 때는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고, 삶의 문제에 부딪혔다면 그 길을 실제로 먼저 경험한 이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묻는 용기는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남의 말과 시선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 옳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내 안의 밝은 눈입니다. 결국 성찰은 나는 부족하다 라는 자책이 아니라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 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말에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남 탓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면 제 덕이고 일이 어그러지면 남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자기 방어이지만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고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모든 원인은 나에게서 찾아라. 우물이 깊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 두레박 끈이 짧은 건 아닌지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나에게서 찾는 사람은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지만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원망만 하게 됩니다. 흐르는 물에는 얼굴을 비춰볼 수 없습니다. 물이 고요해야 비로소 수면 위에 얼굴이 또렷이 드러납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얼굴까지 흐려 보이고 거울이 맑으면 얼굴 또한 맑게 비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명경지수, 곧 밝은 거울과 고요한 물을 마음의 상태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사사로운 때가 끼지 않은 마음입니다. 고요히 멈추어 서서 내 마음을 하나의 거울처럼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 성찰입니다. 장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어진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물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닦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를 비추는 맑은 거울을 잘 지키는 일이며 그 거울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일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이 단순한 원칙이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도 거짓이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건 역시 거짓입니다. 공자가 말한 알은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식에 솔직한 태도, 자기 한계를 정확히 아는 정직함이었습니다. 아는 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이야말로 배움의 출발점이며 인간을 깊이 있게 만드는 참된 지혜입니다. 사람은 보통 칭찬엔 쉽게 마음을 열지만 꾸짖음 앞에서는 곧잘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맹자는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합니다. 나의 잘못을 알려주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기종인이란 나를 낮추고 남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더 나은 길이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따르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단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욕심은 사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도덕경은 말합니다.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다만 욕심으로 억지 부리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바빠지고 바쁠수록 불안과 근심은 따라옵니다. 지나친 욕망은 결국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족함을 안다는 것은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단학 속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의 다리를 길다고 자르고 오리의 다리를 짧다며 늘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 걸음을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무작정 따라하다가는 도움은커녕 상처만 남습니다. 뱁새가 굳이 황새처럼 걸을 이유는 없습니다. 뱁새에게는 뱁새의 다리가 있고 그에 어울리는 속도와 보폭이 있습니다. 다리가 짧다고 해서 느린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리듬에 맞게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면 황새보다 더 멀리 가는 뱁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리의 다리를 늘리려 하지 말고 학의 다리를 자르려 하지 마십시오. 도리에 어긋나는 욕심은 경계해야 합니다.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지도 말고 남의 속도로 나의 걸음을 재촉하지도 마십시오. 승거 목단, 수적 석천. 노끈으로 톱질해도 나무가 끊어지고 물방울이 떨어져도 결국엔 바위가 뚫린다는 말입니다. 작고 느린 힘이라도 멈추지 않으면 끝내 결과를 만든다는 뜻이지요. 힘써 구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할 일을 했다면 그 다음은 흘러가게 두어도 됩니다. 책은담에서 말하는 행복과 재앙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행복은 밖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재앙 역시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고 싶다면 먼저 자기 마음부터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기르면 복이 가까워지고 마음을 다스리면 화는 멀어집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은 도끼에도 향을 묻힙니다. 해치려는 대상에게조차 향을 남긴다는 이 비유는 덕이란 무엇인지 단번에 보여줍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에게서 나는 기운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또 덕이 있는 사람과는 대적할 수 없다 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덕이 높은 사람은 혼자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과 하늘의 도움을 함께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이 쌓이면 파리가 몰려들고 덕이 쌓이면 사람이 몰려듭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발 아래 두고 공공의 의로움을 머리 위에 두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덕을 쌓는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덕은 사람을 부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사람을 불러냅니다. 덕을 베푸는 사람은 끝내 외롭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교육에는 적게 가르치고 많이 배우라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교사가 모든 답을 말해주기보다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여백을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또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말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기도 합니다. 배움의 중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배움은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사고는 멈추고 사고가 멈추면 배움도 거기서 끝납니다. 배우되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되 배우십시오. 위대한 경전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는 한 가지 원칙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내가 상처받았던 방식으로 남을 대하지 않는 것, 그 단순한 태도가 사회를 지탱합니다. 우임금과 후직 그리고 안회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고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맹자는 이들이 모두 같은 도를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도의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남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임금은 물에 빠진 백성을 보며 그 책임을 세상의 탓이나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후직 역시 굶주린 백성을 보며 자신과 무관한 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책임을 끌어안는 태도이고 타인의 고통을 삶의 한가운데로 들여놓는 결단입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긴다는 것은 가장 어렵고 가장 숭고한 인간다움입니다. 한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깨동무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기나긴 여정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머물며 흘러오는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다의 크기이고 바다의 힘입니다. 배제하지 않기에 커지고 가르지 않기에 깊어집니다.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이되 자기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 넓음과 낮음이 바다를 바다답게 만듭니다. 우리말에 바늘구멍으로 하늘 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봅니다. 정저지화는 세상이 넓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늘 의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고 싶다면 우물 안에서 고개만 치켜드는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밖으로 뛰쳐나와 바다를 마주한 개구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두렵지 않은 어른이 된다는 것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세상에 말처럼 쉬운 게 없고 말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말처럼 달콤한 것도 없고 말처럼 씁쓸한 것도 없습니다. 말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도 없고 죽이는 것도 없습니다. 말이 없었다면 인간도 사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최고의 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것만큼 답답한 상황도 없습니다. 말은 실체가 없습니다. 말의 실체는 공기의 울림이기 때문이지요. 보이지 않는 그 울림에 의미를 담아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말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말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어제까지 온 나라를 움직이던 한 사람의 말이 오늘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말은 곧 나의 분신이고 내 정체성의 주파수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아무리 신중하게 말해도 오해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침묵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로 천냥빚을 지기도 했고 갚기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로 주워 담고 싶은 말들도 참 많이 했었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기특한 말도 가끔 했습니다. 후자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전자는 문득 기억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나눈 대화는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나 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억에 더 오래 남는 듯합니다. 말 중에 최고의 말은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고 이 세상에도 유익한 말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말은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세상에도 모두 피해를 주는 말이겠죠. 정말 안 좋은 말이지만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무건수행처럼 일상에서 거의 입을 다물고 1년 넘게 살았던 적도 있었지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호수에 던지는 돌멩이 같다는 것입니다. 호수에 자꾸 돌멩이를 던지면 파동이 끊이지 않습니다. 맑고 고요한 상태는 돌멩이 던지는 것을 멈추고 또 한참 후에나 이루어집니다. 침묵을 지켜서 돌멩이 던지기를 멈추면 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무건수행으로 살았던 그때 가장 좋았던 것은 그러한 마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하루치 생각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치 생각은 그냥 제가 저에게 하는 푸념 같은 것입니다. 혼잣말처럼 생각하다 보니 딱히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게 되지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분들은 이 하루치 생각을 풀어내는 저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아는 사람과 사뭇 다른 사람 같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혼자 있을 때의 제 모습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제 모습이 상당히 다른 편이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둘 다 제 모습이긴 합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번갈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듯이 어떨 때는 이 모습, 다를 때는 저 모습이 드러나는 것뿐이지요. 말에 잘못이 없고 말로 저와 타인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말 많은 세상,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 말이 두렵지 않은 어른이 된다는 것,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